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은 함께 계속 해주실 거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님 두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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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의전을 못해 짜증이 난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슬픈 일이었죠. 지난 17일 해병대 헬기가 추락을 해서 저희 장병 5명이 순직을 하는 정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유 의원님, 그런데요. 군 당국이 사고가 나고 나흘 만에야 이 현장을 공개를 해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적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당국이 보여준 자세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바로 이제 5명의 지금 군인들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계시죠. 예. 자,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전사한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에 공항에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이걸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일단 3일이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한 논평과 성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또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송영무 장관이 이분들이 의전에 짜증나서 했다. 물론 뭐 전체 맥락을 보면 아니지만 또 뒤에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유가족들은 이 사건의 원인이 뭔지 굉장히 처참한 사고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사고였는데 예. 그리고 바로 그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국 자체가 군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자세 이 네. 부분들에 대한 정말 실망감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유족이나 저희 국민들도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어제죠.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실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너무 급작스럽게 그 사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과 너무 슬픔이 깊고요.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의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나셨고 뭐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지금 아들이 순직하고 없는데 의전을 따지고 분노를 한다? 지금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고. 마리논 사고 장병 그 유족 여러분들이 의전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것은 제 진위가 아니고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솔직히 사과를 드린 바입니다. 자, 어제 송 장관 국회에서 바로 사과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장관이잖아요. 또 이번에 이 사고가 난 그런 국방부의 장관인데 평소에도 이 장관의 발언은 해당 부처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 국가의 그런 입장으로도 이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뭐 아주 명백한 그런 실수이고 잘못이라는 점을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수를 바로 잡았는데요. 예. 그 실수 정말 실수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방부가 진솔하게 유족들에게 다가서서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들은 유가족들은 어떠한 심경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뭐 세상에 어떠한 뭐 맛있는 음식에 뭐 좋은 호텔에서 먹고 자고를 시켜준다고 해서 이 사건 참 너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정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고 뭐 의전 문제 뭐 이런 거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참담합니다. 네, 사고 현장을 가보면 이 순직 장병들의 신원 확인도 정말 힘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송영무 장관의 의전 발언 논란은 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군에서 자식을 보호해주거나 책임을 져주기는커녕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나서 보통 사고도 아니고 자식이 지금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이 된 사건인데 여기 대해서 유족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텐데 이걸 가지고 의전 운운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러면 의전을 자려면 뭐 5성급 호텔에 숙소를 잡아주고 뭐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그러면 유족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된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이라서 예. 이거는 두고두고 진짜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정말 불강력적인 사고였다라고 해도 유족의 상실감이 클 텐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불강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뭔가 군의 책임에 의한 인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인식이 뭔가 좀 엄중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그 이 군의 예. 책임을 좀 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이 의전이라는 실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사고 원인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 이게 수리온 헬기의 이제 해병대용이죠. 마린론 같은 예. 경우에 예. 우리 군이 사실은 차세대 이제 우리의 주력 헬기로서 이제 개발했던 거예요. 우리 기술로 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본체는 유럽에서 또 엔진은 미국에서 뭐 등등 조립품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또 이제 지금 수출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이 우리의 어떤 사업들 좀 뭐 예. KFX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너무 빨리 추진하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게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 동일한 기종에서 어떤 예. 사고가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 자체가 올해 4월달에 나왔었거든요. 즉 이 헬리콥터의 어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오늘 그날 아침에도 당일에도 정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관련자 증언을 들어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강행했던 이런 측면에 대한 지금 원인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유족들이 더 반발하는 것은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이 수리온은 절대 기체 결함이 없는 최고의 기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 최고의 기종인데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결국은 조종사들이 문제였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건을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사도 나오기 전에 이미 규정을 해버리고 뭐 좀 예. 이해되는 측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외국에 수출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현장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기체는 절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기체에 문제가 없으면 잘못은 바로 이제 조종사 잘못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상실감은 더 큰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이 송영무 장관이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무사 개헌 문건에도 어떤 이 논란의 당사자이고 이번 이 헬기 추락 사고에도 어떤 실언 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거취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실수가 반복되면 진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면 송영무 장관이 취임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서 청와대 공식 경고까지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뭐 부대 가서 미니스커트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을 최고 책임진 즉 60만 대군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뢰 문제. 최근도 계엄사 문건을 보면 과연 정무적 판단이 지금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계속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솔직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으면 뭔가 빨리 인사 조치를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될 텐데 예. 그런 조짐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송영무 장관의 실수를 듣고 또 그걸 예. 사과를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해당 장병들에 대한 연결식은 오는 23일에 해병대장으로 시행이 되고 네. 합동 분향소가 오늘 차려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병대 사령부가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예. 이제 장의 절차를 오늘부터 예. 진행을 하고 또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숭고한 희생 전신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도 이제 건립하는 그런 예. 절차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예.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예. 이제 그 희생된 그런 예. 그 우리 장병들의 어떤 명예를 네. 좀 지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네. 절차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송영무 장관도 이제 잠시 후 4시 반에 이 분향소에 도착해 조문을 하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소식까지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지책을 철저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바로 김연아는 나의 우상. 하재근 평론가님. 카자흐스탄 한국계 피겨 영웅 바로 데니스 텐 선수 얘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정말 젊은 나이에 변을 당했네요. 그 데니스 텐 선수가 텐이 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정을 러시아식으로 표기한 게 텐인데 한국계 스포츠 영웅이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 메달을 따가지고 그야말로 국가 영웅인데 이분이 그 사이드미러 도둑들하고 어떻게 남투국을 벌이다가 허망하게 변을 당해서 지금 카자흐스탄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엔터테인먼트 TV 채널이 흑백으로 방영을 하고 라디오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그 방영 중지하고 그 시내에서 대형 백화점 같은 데서 행사를 중단할 정도로 거의 준국장 수준으로 지금 준국장 수준이죠. 이 정도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충격에 휩싸였는데 20대 용의자들이 현지에서 붙잡혔다는 붙잡혔어요. 붙잡혔다는 소식이 좀 전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수사를 엄중히 실시를 하라 이렇게 명을 한 상황인데 이 카자흐스탄은 물론 한국도 이 추모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진짜 특별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데니스 텐 선수가요, 이제 구한 말에 그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민긍호 선생의 후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보는 사실 우리나라 그 많은 그 피겨 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데니스 텐 선수를 대회에서도 특별히 더 각별히 아끼면서 많이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단순히 그렇게 혈연 관계가 뭐 있다 정도로 그쳤던 게 아니에요. 이 데니스 텐 선수가 생전에 본인의 그 이력을 항상 이야기할 때 나는 한국의 민긍호 장군 후손이다라는 표기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또 평소에도 한국의 그 역사 관련 서적을 열심히 읽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굉장히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평창 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부상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도 결국 출전을 그 본인이 어떤 그 선조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평창에 꼭 출전하고 싶다라는 말을 밝히면서 실제로 출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참 단순히 이 차량의 사이드미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데요. 또 김연아 선수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니스 텐 선수가 원래부터 김연아 선수는 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소치 올림픽 때 두 선수가 나란히 출연해서 김연아 선수가 여자 싱글 은메달 땄고 데니스 텐 선수는 남자 싱글 동메달 땄고 일종의 올림픽 메달 동기이기도 하고 나중에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은퇴 갈라시오 열었을 때도 데니스 텐 선수가 우리나라로 와서 거기에 참여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김연아 선수 소속사에 데니스 텐 선수도 같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됐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라든가 우리나라 피겨 선수들도 굉장히 큰 지금 충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데니스 텐 선수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돌을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이 돌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자신의 외고조부인 민긍호 선생의 묘지에서 가져온 돌이랍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이제 그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려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일제 강점기에 저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쪽으로 가셨다가 사실 스탈린 시대에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이제 흩어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우리 선조 들이거든요. 그리고 민긍호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영민시 즉 우리 명성황후와 같은 일족입니다. 근데 그만 의병장으로 나셨다가 한 그 100여 군데에서 이제 전승을 올렸다가 결국 일제에서 이제 사망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봐서 데니스 텐은 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 자긍심 이걸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고려인의 자존심. 그래서 이제 항상 돌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선수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데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서 더욱 참 마음이 쓸쓸합니다. 이 데니스 텐 선수는 이 김연아 선수와 또 한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생전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You know, I was so happy for you. So you were always so special.
like to me, and it was many times in rehearsals. It was today in the show, yesterday, the day before, and to me it was one of the best moments. 자, 데니스 텐 오늘 장례식이 엄수가 되죠? 네, 오늘 그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예. 장으로 엄수가 되고 현재 스포츠 문화 궁전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엄수가 되니까 그 현지에서도 거의 제가 그 뭐 준 국장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국가 그 정부의 차원에서 지금 장례식을 엄수할 것으로 보이고 현지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양정모 선수라고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 따서 몬트리올 올림픽. 맞아요. 우리나라 예. 키스인데 영웅 있었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의 국가 영웅인 것이니까 예.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현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니스 텐 선수가 또 피겨스케이팅 말고도 다른 재능들이 많았다면서요? 뭐 영화에도 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영화 제작이었는데요. 러시아의 한 통신사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 생전에 영화 제작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연출을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의 감독이 맡고 일단 뭐 준비 절차를 진행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인데, 자, 파출소장이 이 갑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을 주민들이 전출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 그 경남의 어떤 지역에서 예. 벌어진 일인데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우리 동네 파출소장을 예. 전출을 시켜달라 예. 이렇게 이제 그 청원서를 낸 사건인데 예. 이 경찰 이제 파출소장이 올 예. 1월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뭐 막말을 했다.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니 어떠한 예.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을 했다. 예.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정 행사를 마을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파출소장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갔다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경남지방경찰청이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에서 파출소장 맡은 것도 예. 하나의 그 지역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장찼다고 생각하고 완장찼다. 지역에서 유지 행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게 지금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좀 갑질도 너무 지나치고 도가 넘으면 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갑질이라는 그 범죄 규정은 없으니까 갑질이라고 해서 처벌을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지역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뭐 협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말하는 협박이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말하는 협박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그 협박을 통해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또 여러 가지 그런 갑질, 간섭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경찰 내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설령 엄격히 볼 때 그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윤리 규정이나 기타 규정들을 위반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징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여러 차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일단 보직에서 해임이 됐어요.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조그만 마을에는 사실 경찰서장이나 예. 경찰이라는 게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큰 어떤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 보이게 하면 또 사실 예. 법률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제 두려워하고 네.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많이 좀 이렇게 감시 장치도 있고 이제 한데 아마 이제 작은 마을 단위에서는 사실 이제 경찰 파출소장이 어떤 면에서 뭐 이분 같은 경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뭔가 어떤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완장 역할을 하면서 일일이 예. 좀 간섭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민들과의 어떤 일을 또 이 파출소장의 또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감시할 수 있는 좀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서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좀 감시가 필요한데 예. 이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옛날 뉴스를 접하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파출소장의 갑질이라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